노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과 관련해 검찰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출근길 청년이 숨진 토사 붕괴 현장. 사고 지점은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지만 바로 옆 사면은 보강공사가 돼 있어 멀쩡했습니다. 충북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갈 수 있는 거리도 줄어 20% 가까이 오르는데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음성군이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밀어주겠다며 마을별 주민 수건사업 지원액을 3배 이상 늘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 궁평 2 지하차도 참사는 부실한 제방의 미호강이 범람해 발생한 것으로 지적돼 왔죠. 검찰이 이 제방의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자를 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청주의 한 건설회사로 미호강 제방공사 시공을 맡은 곳입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오후를 훌쩍 넘길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송 이번에 참사 난 그쪽 관련인 것 같거든요. 이거 압수수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아무도 못 드릴 거예요.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는 제방을 직접 겨냥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청주 건설회사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다른 시공사와 감리업체 3곳의 본사와 지사 등 전체 7곳이 대상이 됐습니다. 끝났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대답해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을 시공계획서대로 건설했는지 또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 밝혀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관련 서류를 압수하고 전자문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36명 가운데 파출소 경찰관 등 일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이번 참사 유족들이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합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도지사와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지자 직접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내일 오전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소 대상에는 이미 대통령에게 해임이 건의된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이 김영한 지사 등 3명을 충북경찰청에 고발했지만 유가족까지 직접 나서 이들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이번 참사 하루 전 재난 대응 최고 단계 시행 중 김영한 지사의 서울행에 대해 야당이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은 해당 만찬이 도지사 공식 일정에 없었고 수행원과 관련 부서도 배석하지 않았으며 식대도 업체 대표가 계산했다며 공모의 증거와 정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밤늦게 들어와 주재한 회의에 대해서도 공문서에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김 지사의 서울행은 비공개 공식 일정이었고 김 지사가 급하게 일정을 마치고 오느라 식사를 못해 상대 측이 계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회의 참석 인원을 잘못 기재한 것은 회의가 중복되다 보니 담당자가 단순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하차도 참사 외에 출근길 도로에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도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외진 산길이 아니라 많은 차량이 수시로 지나는 우회도로였는데요. 사고구역 일대에 사면을 보강한 구간은 괜찮았는데 바로 옆 경계지점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달 15일, 도로 옆 사면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달리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출근하던 20대 청년이 숨졌고 동승자도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 도로는 결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 아닙니다. 인근 지점의 통행량이 하루 평균 2만 5천 대를 넘어설 만큼 수시로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흙더미가 쏟아진 뒤 군데군데 구멍이 파이고 곳곳이 쓸려내린 경사면.
그런데 그 바로 옆 사면은 철근으로 보강하고 시멘트 등으로 보호 처리도 된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고 지점과는 달리 폭우에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보강 구간과 맞닿은 경계 지점에서 토사가 무너진 겁니다. 철근, 시멘트가 아니라 식물을 심어 사면을 보호하는 일명 녹생토공법이 사용됐는데 폭우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바로 맞닿은 두 지점에 왜 차이가 났을까? 공사를 발주한 청주시는 지층 변동이 심하고 불안정한 구간은 사면 보강을 하고 그 외 다른 구간은 보호 조치를 하라는 용역 결과에 따랐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일 사면에 절개지가 있으면 해석을 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보강을 하죠. 공사가 이루어진 건 2007년경. 20년 가까이 됐지만 큰 유실이 없었기에 사고 지점 사면에 대한 보수는 없었다는 게 보훈국토관리사무소의 설명입니다. 인계받은 후 근본과 유사한 규모의 사면 유실은 발생한 적이 없고요. 20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주시 3차 우회도로 구간에서 소규모 표층 유실 사교소가 발생해서 보수한 적은 있습니다. 붕괴 지점도 애초 보강이 필요했던 위험한 구간이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 풍화작용에 의해 위험해진 것인지 현재 전문기관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훈국토관리사무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대기업들의 성금 기탁이 잇따랐습니다. 현대그룹은 어제 충북도청을 방문해 구호품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억 원을 기탁하는 한편 임직원이 수해 복구 활동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SK하이닉스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청주시에 성금 4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수재민의 아픔을 나누고 신속한 수해 복구를 도움으로써 지역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내 택시 요금이 4년 5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택시 운송 원가와 물가의 상승에 따라 충북 역시 인상되는데요. 기본 요금 4,000원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줄어 한꺼번에 20%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인상 요금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도 내 택시 기본 요금은 2km에 3,300원입니다. 이후엔 137m당 100원이, 저속이거나 멈춰 있을 땐 34초당 100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충청북도가 2019년 3월 이후 묶여있던 택시요금 인상폭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기본요금은 700원 올린 4,000원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00m 줄입니다. 추가 요금 역시 127m당 100원으로 거리는 10m, 시간은 32초당 100원으로 2초 단축됩니다. 인상률 18.76%로 5km를 이동할 때 지금보다 1,000원 정도 요금이 더 나옵니다. 택시 요금 용역 조정 결과 운송원가 기준 15.53% 인상 요인이 나타났고 여기에 금년도 물가와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고 2년 후에 택시 요금이 조정되는 점을 고려해서 당초 택시업계는 4년 5개월 만에 인상인 점을 고려해 기본 요금 4,500원에 1.6km를 요구해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기본 4,800원에 1.6km로 요금을 올린 데다 올해 인상을 결정한 11개 시도와 비교해도 인상폭이 낮다는 겁니다. 다만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은 수용하고 2년 뒤 추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가 정상화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향후 2년마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택시요금이 반드시 조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상요금은 미터기 조정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본요금 대비 최대 40% 비싼 야간 할증과 시군을 넘을 때 붙는 시계 외 할증 2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주민 수건 사업이나 민원은 이해관계 때문에 항상 말도 많고 또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음성군이 제대로 된 사업은 제대로 밀어주겠다며 지원액을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주민자치 의식도 높이고 또 수건 사업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 입구 청바지 화분이 유명한 음성군 금왕읍 용계 1입. 20여 가구가 사는 농촌 마을 곳곳에 주민 손길이 정성껏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년 전 불이 났는데 길이 좁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집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마을 안길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 원. 주민 회의를 거쳐 음성군에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화재 났을 때 소방차가 진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마을 회관에 찜질방이 마련됐습니다. 서너 평에 불과하지만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마을의 으뜸 휴식처입니다. 처음에 회의적이던 주민들도 지금은 찜질방에 푹 빠졌습니다. 노인들이 읍내 나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뭐 찜질을 하든가 치료를 받으려면은 지금 고동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고 이제 바쁘신데 피로 풀기는 딱 좋은 장소라고 봐요. 좁은 농로 탓에 농기계가 자주 굴러떨어지고 사망 사고가 났던 길도 넓혔습니다. 세 곳 모두 오랫동안 주민들이 원하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가능해진 것은 올해부터 음성군의 지원이 늘었기 때문. 3천만 원에 불과하던 마을별 예산을 3배 많은 1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2, 3천만 원짜리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처 해결하지 못한 주민 수건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색내기용 지원이나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난도 사라졌습니다. 벌써 한 10수년 지났는데 그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거죠, 이게. 너무 좋죠. 지금 뭐 마을분들 다 좋아하시고 아주 그냥 흡족해 하시고. 한정된 예산에 대한 음성군의 선택과 집중, 발상의 전환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온라인 서명운동에 당초 목표보다 20만 명 많은 6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이달 말까지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계속해 총 100만 명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이달 중에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수가 4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재확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추가된 도내 신규 감염자는 8,818명으로 일일 평균 1,259.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31일로 보면 하루 1,224명의 환자가 추가됐고 청주가 5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70대 2명과 80대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충북의 누적 사망자 수는 1,073명, 누적 환자 수는 103만 3,8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과 유가족에게 지방세인 도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입니다. 이번 감면안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시군세인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감면도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충북 김병수 영상기자가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주는 제111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인권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김병수 기자가 영상 취재한 검은 속삭임 널 구해줄게에 대해 현장 취재로 성착취의 심각성을 보여줬고 영상과 컴퓨터 그래픽의 조화로 대법원 판례 통계를 시청자가 알기 쉽게 보여줘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주시립교향악단이 수재 및 위로 음악회를 엽니다. 청주시립교향악단은 당초 내일 저녁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려던 정기 연주회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취소하고 대신 오는 31일 위로 음악회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청주시립교향악단은 많은 피해를 당한 수재민의 아픔을 나누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